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생의 위기 상황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족 중에 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 치매 환자가 있어요. 이거 너무 안타깝고 그쵸? 가족의 큰 위기죠. 예. 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이 치매여도 고통스러울 텐데 그 가족분, 특히 부모님이 치매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모님을 누가 모셔야 될지, 아니면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뉴스만 보더라도 자녀가 치매 부모님을 살해하고 본인이 자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내가 치매인데 남편이 간병을 하다가 살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뉴스도 많은데요. 어쨌든 이 치매는 개인 그리고 어떤 가정의 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힘들겠지만 또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이 많이 준비돼 있는데요. 일단 화면으로 먼저 보실까요? 네. 치매 가족과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안심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한번 볼까요? 이럴 때 찾아가시면 도움이 된대요. 아, 어머니께서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돼요, 교수님? 예,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성 건망증 같은 경우는 사실 걱정할 건 없죠.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는 거니까. 네. 하지만 이제 치매 오기 전 단계의 기억 장애는 놓치게 되면은 좀 나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을 하면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네.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1단계는 선별 검사라 그래서 간단하게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2단계에서는 이제 자세한 기억력 검사와 그리고 전문의의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치매가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협약병원으로 보내서 네. 3단계 때 여러 가지 이제 혈액 검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뇌 영상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치매를 진단 내리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자꾸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진단을 받고 싶을 때 만약 갔다가 이게 아니면은 돈이 좀 아깝잖아요. 근데 혹시 이게 지원센터니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주십니까? 예. 네. 우선은 1단계는 무료예요. 왜냐하면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2단계, 3단계는 아무래도 이제 협약병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용 자체도 한 만 60세 이상 그리고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는 2단계에서는 상한액으로 한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네. 3단계에서는 8에서 한 11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건 근데 지자체별로 조금 기준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보실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들 겪으시는 아찔한 상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보면은 어머니가 자꾸 길을 아유, 잃으세요. 세상에. 익숙한 길을 깜빡깜빡 하시고 잃다 보면 가족들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치매에서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 행동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괴로운 게 배회 증상이에요. 배회는 아무 목적 없이 밖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시다가 실종이 되시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인식표라는 거를 나눠드려요. 그래서 인식표에 고유 번호를 등록을 해서 만약에 실종이 됐을 때 고유 번호를 등록해서 이걸 찾아서 가정으로 이제 모셔다 드리게 됩니다. 치매 환자분들 중에도 얌전하신 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배지 같은 거는 떨어지거나 막 스스로 막 이렇게 뜯어내지 않을까 좀 걱정되거든요, 교수님. 진짜. 그러니까 이제 배지 형태나 목걸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분실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인식표를 다리미로 해서 옷에 이렇게 부착해주는 형태. 이거 무료로 안심센터에서 그래요? 진행을 해주고요. 약간 비용이 들면은 이제 스마트폰과 이 GPS 시스템으로 위치 추적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실의 우려가 없으니까 더 안심이 되네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은요,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치료비가 부담이 돼요. 경제적인 문제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치매는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기 이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은데 초기에 진단을 받고서 약제비에 부담이 돼서 예. 약을 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진단을 받고 이제 약제비에 대해 치료비에 대해서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1년에 그러면 한 36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초기 치료를 놓치지 마시고 이런 지원 산업을 잘 확인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치매는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뭐 약물, 치료, 약제로도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호전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치매는 완치는 아직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에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나쁜 단백질이 쌓여서 뇌를 파괴하는 거예요. 완치를 시키려면 아밀로이드를 없애주는 주사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는 않죠. 네. 현재 쓰는 약제는 이 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이 되어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제가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는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인데 많은 연구에서 이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를 초기에 사용하게 되면 네. 5년 동안에 요양시설로 입소하는 확률을 55% 낮추는 아이고야.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진행을 그래서 늦춰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8년 동안 7,900시간을 예방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루에 한 2시간 30분 정도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니까 이건 엄청난 수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치매 증상을 좀 완화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교수님? 예, 뭐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치료겠죠. 하지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는 단계별로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좀 메모하는 습관이라든지 뭐 일기 쓰기, 독서 이런 것들. 그 집안일들 많이 일부러 하시게 하셔야 돼요. 뭐 요리를 해보게 한다든지 그래요? 재정 관리를 해보게 한다든지. 그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은 뇌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게 뭐 숫자 계산을 많이 시켜보고 같은 그림을 맞춰본다든지 또 일례로 마트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러한 물건들을 한번 사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게 샀는지 그리고 그 물건의 용도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서 뇌를 자극해주는 활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치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충분히 늦출 수가 있는 질환이니까 가족들 모두의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그럼요.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치매 환자가 생기면 정말 생활 전반에서 살필 부분이 많거든요. 그 관련 내용입니다. 바로 기저귀 비용 등 돈이 들어서 부담돼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것들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뭐 기저귀뿐만 아니라 뭐 요실금 패드라든지 또는 미끄럼 방지 패드, 그렇죠. 양말 이런 물품들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이게 치매 지원센터, 안심센터에 등록이 되면 1년간 이런 물품을 지원을 해줍니다. 심지어 뭐 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지원을 해주니까요. 어떤 물품들이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돌봄의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또 싸우더라고요. 혼자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사람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예. 교수님? 치매 안심센터에는 이제 치매 환자 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보호자분들이 돌보기가 어려울 때 이 쉼터를 이용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거기서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 그러니까 운동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뇌를 자꾸 자극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1년 기간만 가능하고 중증 환자들은 아무래도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 초기 환자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안심센터 말고 요양원 같은 데 모실 때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등급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양원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치매 환자분들은 거동이 다 가능해요. 마비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등급, 급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신설된 게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5등급 소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약제를 처방하시는 분한테 이 치매 특별 등급 소견서를 받게 되면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도 가능한데 네. 혹시 요양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주治선생님이 작성을 해주시면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치매 특별 등급이라는 게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가까운 뭐 읍면동 사무소라든지 또는 뭐 주민센터 이런데 뭐 환자분이 가셔도 되는데 환자분이 너무 치매가 심하셔서 못 가시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위임장 받아서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사실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치매센터한테 연락처가 다 있고 네. 아마 여기 이제 자막으로도 나갈 텐데 네, 이런 나가더라고요. 전화번호 연락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